자, 출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새벽 5시에 리버풀 대 첼시 경기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셰필드전에 승리하면서 연패는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비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헬 체제에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하나요? 아니요, 저 안 합니다. 아, 다른 경기인가요? 저는 저기 맨유 경기. 아, 맨유. 네.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새벽에. 그 수정공 원정 하게 네. 되죠. 또 아픈 기억이는 또 크리스탈 팰리스 아닙니까? 왜요? 팰리스 하면 아픈 기억 있는 거 그거 1314 때 수아레스가 이렇게 골 넣고 얘가 3대0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3대4 떨어졌고 수아레스가 그때 막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제라드가 카메라한테 이거 찍지 말라고 그게 있어요. 그게 세러스트 파크죠. 난 피파 얘기한 건데? 그거요? 그 벌칙 정했나요? 그래서? 뭐 할지? 거기서 이제 정해야죠, 우리가. 네, 댓글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뭐 얘 선보기 하라고 그런 것도 있던데. 선을 보게 하라. 네. 아니 어젠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찬호 형이 맞아요. 뭐 선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요. 어제. 그때 코트를 딱 입고 있으니까 니트 그거에다가 그 폴라에 그거 입고 있으니까 찬호 형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만났어요. SL 녹음하러 왔다가 선 보러 가니?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얘가 몇 살인데 좀 선을 봐 그랬더니 일찍 준비해. 너 나처럼 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닿더라고요. 많이 와닿았죠.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가 20년 아니에요? 19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20년이지. 77년생이거든? 그러면 96년생이 19년이니까 사실상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 앞으로. 아버지라고. 찬버지라고 하자. 찬버지. 찬호 아빠. 그러기엔 절대 찬호 아빠라고 하는 건 찬호의 아빠 같잖아요. 그렇구나. 네. 찬호 형이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네. 그러기엔 저 형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찬버지님. 찬버지 괜찮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맞대결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올 시즌 아주 극초반에 있었습니다. 2대0으로 리버풀이 이겼고 마네가 2골 다 넣었어요. 헤드투헤드를 좀 살펴보면 리버풀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첼시전 4번 다 이겼습니다. 와. 그리고 11득점 4실점이에요. 첼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원정 2경기 연속 패배가 있습니다. 첼시가 전적이 되게 안 좋구나. 리버풀 지표만 놓고 보면은 리버풀이 5위예요. 이게 그래서 램파드 감독 때 비판을 받은 게 강팀전에 꼭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좀 무기력한 때가 있었어요. 클럽 간의 라이벌전에서 안 좋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치 팩트는 리버풀이 이 클럽 전체 역사상 리그 포함해서 공식전 홈 5연패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지면 새로운 안 좋은 기록을 쓰여지는 건데 그 기록을 클럽이 쓴다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프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뭐 구단 역사에서도 가장 좋은 감독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럼요. 누구 있을까? 밥 페이즐리, 빌 샹클리. 그리고 페이건. 존 페이건 그리고 베니테즈 비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케니 달그리시 들어가죠. 난 베니테즈가 빠지고 킹 케니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클럽이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보이는데. 안필드에 이제 그 감독 얼굴 이렇게 옆모습이 담겨 있는 그 깃발이 있어요. 거기에 딱 6명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달글리시까지 포함된 6명. 베니테즈도 포함해서. 네, 베니테즈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여기에서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지만 클럽이 트로피를 하나를 더 땄잖아. 그리고 리그 우승의 어떤 그 악몽을 깼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 볼 땐 라파보단 그래도 클럽이 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 성과를 봤을 때.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안 좋은 기록이 같이 쓰여진다? 그럼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이러니한 일이지. 네. 이런 기록은 그리고 또 남거든. 그치. 이게 나중에 한 20년 뒤에 리버풀은 역사상 홈 6연패 없다. 5연패는 위르겐 클롭.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20년 뒤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클롭이 이런 기록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네는 첼시와의 모든 공식전 16경기에서 7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 마네 폼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안 좋죠.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첼시 쪽을 좀 살펴보면 투엘 감독이 첼시 부임 이후에 9경기 6승 3무 무패예요.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소튼 무승부, 울버햄튼 무승부. 네. 이 9경기 연속 부임 이후에 무패를 달성했던 게 무리뉴 10경기입니다. 그리고 스콜라리가 12경기예요. 역사라리 되게 길게 무패였네. 초반에는 기대를 많이 받았으니까. 초반에. 그래서 이 클롭이래. 투엘이 여기서 이제 한 경기만 더 무패를 하게 되면 무리뉴와 동률이 되게 되고요. 올리비에 지루가 리버풀전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7골입니다. 근데 이 중에 4골이 안필드에서 터졌어요. 안필드에서 좀 강합니다. 그쵸. 지루 하면 사실 웸블리에서 나이거든요.
그래 웸블리에서 골 네, 잘했지. 웸블리에서 되게 잘 넣고 이 기록은 아마 안필드에서면 아스날전 포함이 됐을 거예요. 아스날에서 소속해서 네. 그 골 기록이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맞으면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의 맞대결 때도 지루는 골을 넣었어요. 그때 리버풀 우승 확정하고 트로피 들 때. 그 4대0 경기? 네. 4대 4대 0은 아닐걸요 그때? 1인가? 첼시로 골 넣었어요. 5대 3인가 그랬어요. 5대 3인가 2인가. 예. 네,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좀 있었고 부상자는 리버풀이 아이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출전에 대해서 애매한 건 파비뉴? 첫 번째 파비뉴 그리고 두 번째 알리송. 그렇죠. 알리송은 나는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싶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알리송이 안 가기로 결정이 됐고 남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선수 본인이 그렇죠. 출전을 본인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네. 본인이 선택하면 존중해줘야죠. 네네네. 그리고 조타랑 파비뉴는 훈련을 일단 소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비뉴 같은 경우는 근육 부상이 이제 첼시전이 복귀 유력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네. 조타는 좀 애매하다. 네. 그 맹장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조금 있죠. 근데 다행히 훈련을 소화했대요. 크게 그게 이슈는 큰 안 된 것 문제는 같아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조타, 알리송, 파비뉴가 프리트레이닝을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제 맹장이 또 터지거나 그러면 사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뭐 굳이 그게 아니라도 사실 제가 이제 또 요로결석에 그건 너무 아파.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제가 제 2연타로 요로결석 2번 걸렸는데 진짜 뒤집니다. 여러분 진짜 물 많이 마십시오. 그래, 그 꽃으로 돌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오, 한 번은 이제 돌이 나왔죠. 네. 실제 눈으로 봤어. 그럼 오줌 싸다가 턱 하고 막 돌이 제가 발사돼? 김학범호 처음 합류했을 때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서로 모를 때. 그래. 그때 내가 거기서 돌을 뺐어. 우와. 캄보디아와의 그 2차전에서. 근데 별 느낌 없었어요. 돌 나올 때.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돌 나오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지러진다 그러더라고. 너무 아파서. 진짜 뒤집니다. 그래. 진짜 존나 아픕니다. 진짜 너무 아프대. 내가 겪어본 적 없는 유형의 그래. 끔찍한 고통.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네. 나 친구 중에 하나는 버스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게 그 진짜 요로결석 때문에.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저기 119 불러주겠다고. 그런데 다행히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뭐 버스 멈추고 사람들이 데려갔대. 나는 이게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프셔서 오셨냐. 근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프다. 근데 내가 좀 이런 거 찾아봤더니 요로결석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간호사도. 근데 내가 그거를 물어보다가 이게 너무 저기 하니까 토했어요. 그래 화장실 진짜 가서. 너무 아프대. 네. 수두만 걸려봤는데 그건 아무 명함도 못 내밀고. 수두는 아기 때 이제 하지. 가려운 전 거지. 그때 그 뭐야 첼시 카라바 그때 실수했던 거. 그 수두 그걸로 근데 그랬었잖아. 성인 돼서 수두 겪으면 그거 되게 아파요. 좀 아기 때 지나가는 거 많이 하잖아. 아기 때는 근데 가렵지. 그치. 발진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그냥 피부는 완전 뒤집어지고 근데 몸은 생각보다 안 아팠는데 그때 먹는 그 알레르기야. 그것 그치. 때문에 몸이 엄청 정신없지? 몽롱했어요. 한 정신없어. 1, 2주 정도 계속 그게 가더라고. 알러지 약들이 원래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디오고 조타 그리고 파비뉴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티아고 실바가 허벅지 부상에서 지금 돌아온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는 아마 텐센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도이가 무릎 부상 이슈가 좀 있는데 리버풀전에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선발이 되느냐 아니면은 교체가 되느냐의 싸움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형철이 말을 제가 좀 빌렸습니다. 셰필드전 이겼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이거 이제 히든볼 2패에서 네. 했는데 네. 왜냐면 셰필드가 아니야 워낙 안 좋은 팀이니까 그럼요. 다만 분위기를 반전했다는데 의의를 두면 됩니다. 그냥 승점 3점 땄다. 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리그 연패 어쨌든 끊었습니다. 끊었다. 이제는 홈 연패 끊어야 끊어야 됩니다. 자 첼시 리버풀보다 지금 순위가 높습니다. 한 그렇지. 단계 뒤집어졌지. 역전이 됐고 투엘 감독 부임 후에 아직까지 공식전 패배가 없고 뭐 지난 맨유전도 잘 치렀기 때문에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첼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좋은 폼을 보여준다는 게 증명이 됐죠. 투엘이 참 그 맨유전도 보면 경기 중간중간에 전술 변화를 잘 줬어요. 맞아요. 후반전 들어서는 마운트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빠지고 지혜가 역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맞아요. 오도이가 빠진 상황을 좀 준비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투엘의 이러한 그 임기응변이라면 클롭하고의 전술 대결 정말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쉽게 지지 않는다, 쉽게 네. 실점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첼시한테 생겼고 클롭과 투헬은 어쨌든 밟아온 길 이들의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인츠와 도르트문트. 예, 그리고 사실 보여준 업적과 트로피로 따진다면 클롭이 우위잖아. 네. 그러면 이제 투헬도 내가 여기서는 내가 이거 뒤집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자 예상 베스트 11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타가 돌아온다고 해도 마누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파비뉴도 바로 쓰진 않지 않을까요? 힘들 거예요. 만약 상태를 근데 봐야지. 바로 쓴다면 무조건 센터백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 무조건 일비가 센터백이고 아니라,
저는 왜 바로 안 쓸 것 같냐면 파비뉴가 아팠었던 데가 근육 부상이에요. 근데 근육 부상이 급하게 돌아왔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그러면 더 오래 걸려요. 지난 시즌에 캉테가 그랬었고 그래. 파비뉴도 중간에 맨시티전 뛰었다가 결국은 또 부상이 또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그 리버풀의 의료진은 믿으면 안 돼요. 좋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한 달 정도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12월이 떠나서 지금 벌써 3월이에요. 3월. 좀 있으면 경칩이야. 겨울 그렇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그래. 네. 자, 그리고 첼시는 한 이 정도로 예측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실바 대신에 이제 텐첸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아무리 그거죠. 최전방에 누가 나오느냐. 네, 오도이도 급하게 기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리버풀이 폼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마네, 살라 일단 속도 좋은 선수들이고 그럼 왼쪽에 7을 둬야 돼요. 무조건 알론소보다는 무조건 7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압박이 센 팀이기 때문에 중앙에 조르지뉴를 넣는 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바치치, 캉테가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맨유전이랑 비슷한 느낌이 될 가능성이 네,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이거 괜히 조르지뉴 넣었다가 막히면 그냥 교체카드 하나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 네. 한 명만 붙어서 조르지뉴는 자기 역할이 이제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상 베스트 11은 이 정도로 봤고, 자, 리버풀 투엘 상대 클롭이 9승 3무 2패입니다. 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마타톤 클럽의 뭐 그것도 퀄리티도 좀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예. 기억나는 경기들이 있네요. 1819 조별리그. 그때 이제 리버풀과 파리가 파리. 1승 1패였고요. 1516 그 유로파리그. 그 대한 루브렌이 마지막 추가 시간에 안필드에서 헤더골 넣고 브루센. 기억나요. 세레모니 했던 그 진짜 감격적인 경기가 있어요. 리버풀 대 도르트문트. 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경기. 네. 그 경기도 그때 투엘이었죠. 저 가끔씩 봅니다. 그 경기. 음. 왜냐면 내가 중계로 봤을 때 그 팀 팬이 아닌데 전율을 느꼈었던 몇 안 되는 경기. 그럴만하죠. 그 마지막에 이제 로브렌이 그 뒤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 밀러가 네. 크로스 올렸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기억이 좀 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팀 퀄리티 얘기했는데 의미가 없네요. 그래. 비슷한 애인데 클럽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클럽이 강했던 거지. 나는 옛날에 마인츠 시절을 자꾸 왜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클럽이 압도적으로 전적상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는 뭐 베스트 11 설명할 때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파비뉴가 돌아오지만 센터백 구상을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카박 필립스 조합이 올 시즌 리버풀 센터백의 18번째 조합이라고 하죠. 18번째 조합인데 진짜 18입니다. 네, 진짜 18위. 네. 필립스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카박 이 새끼가 문제예요 지금. 영입된 지 이렇게 최단 시간 만에 욕을 또 처먹는. 근데 뭐 왜냐면은 물론 무스타피도 초반에 욕 안 먹거든. 무스타피는 근데 무페타피도 있었어. 이적 당시에 잘했어요. 네. 네. 그래도 이해는 되죠 사실 카박도 나이도 어리고 사실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급하게 오기도 네. 했겠지. 네. 그냥 조용히 샤이키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 그리고 이게 완전 이적이 아니니까. 그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네. 뭐를 좀 포인트로 봐요, 리버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리버풀의 포인트 윙포워드 1대1. 모든 경기들의 전술 기조가 3-2-5로 요즘 리버풀은 동일해요. 네. 근데 모든 경기들이 라젠발전도 그렇고 셰필드전도 그렇고 에버튼전도 그랬듯이 윙포워드의 1대1이 풀리는 경기는 다채롭게 리버풀의 공격이 수월한 편이고 이 1대1이 안 풀리게 되면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술적으로 중원에서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공격진의 1대1 능력과 풀백의 크로스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 풀백의 크로스마저도 상대 센터백이 마네 살라를 1대1로 묶어버리면 파이가 안 되거든요. 야, 근데 현재까지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그 첼시의 수비 전술과 수비의 어떤 퍼포먼스가 리버풀의 공격진을 난 막아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따가 또 첼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는 첼시는 어쨌든 조르지뉴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환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맨유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덜컥거리는 게 있었어요. 압박에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가 아직은 허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리버풀도 센터백진이 너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압박으로 어느 정도 첼시를 괴롭힐 수는 있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무승부 보거든.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기를 조심스럽게 할 것 같아요. 뭐 첼시는 일단 뭐 무패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바치치 캉테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리버풀이 공략할 수 있는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방어를 1차적인 옵션으로 두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패를 막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패와 마네 살라에는 포지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양 팀이
공통적으로 초청을 맞추는 구간은 하프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쵸. 이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커버를 좌측은 캉테, 우측은 코바치치가 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그래서 이 두 중원이 어떻게 좀 활약을 할지도 기대가 되고 텐센이 지금 계속 잘했어요. 맨유전도 잘했는데 좋았죠. 이제는 리버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진의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상대했었던 팀들 중에 제일 세죠. 좋다고 개인기량도 봐요. 세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텐센이 또 잘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이번 라운드 가장 주중 있는 경기 중에 빅매치입니다. 네. 요거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요거 보고 주말에 맨체스터 더비 보면 됩니다. 네.